안녕하십니까. 저는 IBM 시스템즈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상무 유구선이라고 합니다. 앞선 세션에서는 파워 10 프로세서에 대한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세서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서버인 파워 에코 1080에 대해서 아주 약간 더 깊은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10은 세계 최초의 4소켓 이상 확장되는 7나노미터 리토그래피 기술의 프로세서입니다. 인텔에서는 7나노미터 기술이 아직 구현되고 있지 않죠. 하지만 가령 AMD 같은 곳에서는 이미 7나노미터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4소켓 이상 확장되는 하이엔드급 프로세서에서는 파워 10이 세계 최초로 7나노미터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더 가는 리토그래피는 프로세서 기술의 핵심입니다. 와이어가 더 가늘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와 함께 더 많은 캐시를 얹을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소비 전력량은 더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워 10도 602제곱밀리미터 공간에 180억 개의 디바이스를 담고 있으며 최대 15개의 코어 그리고 최대 120MB의 L3 캐시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인 파워 9에 비해서 코어 성능은 1.3배, 암호화 엔진 수도 4배, L2 캐시 사이즈도 4배, 그리고 AI 연산을 위한 매트릭스 SIMD 엔진도 4배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워 10의 진정한 혁신은 그냥 더 가늘어진 리토그래피와 더 많아진 연산 유닛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파워 10 프로세서의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변두리, 즉 가장자리의 인터페이스 부분에 있습니다. CPU 인터페이스에는 메모리와의 연결부가 있고 다른 CPU와 연결하는 그런 연결부가 있으며 또 IO와의 연결을 위한 PCI 버스 포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혁신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셋 다입니다. 먼저 사각형 칩의 내 귀퉁이에는 파워 엑손이라는 이름의 다른 CPU와 연결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위치합니다. 한 귀퉁이마다 32레인, 총 128레인이 있으며 각 레인은 32기가 트랜스퍼 per second의 성능을 가집니다. 또한 칩의 양 옆면에는 각각 64레인, 총 128레인의 오픈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각 레인이 32기가 트랜스퍼 per second의 성능을 가집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PCI Gen 5 포트가 탑재되죠. 근데 파워 엑손과 OMI의 스펙이 같은 것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들은 다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워 엑손과 OMI를 스위스 아미 나이프, 저희가 보통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는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다재다능하고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파워 엑손은 전통적인 SMP에서 해왔듯이 다른 CPU와 연결해서 총 16개 소켓까지 확장되는 SMP를 구성하며 또 어떤 소켓끼리든 단 2개 홈만에 연결시켜 주어서 거의 선형적인 SMP 확장성을 구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ASIC이나 FPGA 등과 같은 오픈 캐피 가속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메모리 인셉션이라고 부르는 미래에 구현될 메모리 클러스터링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 대의 SMP 서버들을 연결해서 여러 대가 하나의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는 정말 혁신적인 클러스터 기술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OMI는 역시 전통적인 메모리 딤을 고속으로 연결시켜 주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OMI는 싱글 엔드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산업표준 딤과는 달리 디퍼런셜 딤을 사용해서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를 통해서 기존보다 약 1.8배 개선된 메모리 대역폭을 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빠른 CPU 속도, 더 큰 대역폭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시그널 주파수를 더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시그널 주파수가 더 높아질수록 그리고 와이어가 더 가늘어질수록 다른 와이어로
오는 그런 전자기 노이즈로부터 간섭을 더 심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이즈를 극복하기 위한 파워10의 새로운 기술 중 하나가 On the Substrate Plug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OTS 플러그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한 노드의 CPU를 다른 노드의 CPU와 연결할 때 그때 연결되는 회로가 기존처럼 그 노드의 PCB 기판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CPU 윗단에 위치한 OTS 플러그를 통해서 여러 노드들의 CPU는 서로 연결될 때 직접 기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OTS 플러그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노이즈를 회피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더 선형적인 SMP 확장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워10에서 강조하는 점 중 하나가 이제 AI infused, 즉 CPU 안에 AI 기능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모든 파워10 코어마다 기존 파워9에 비해서 4배 더 많은 MMA 엔진, 즉 Matrix Math Accelerator 유닛을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딥러닝 학습에 있어서 GPU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GPU로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 운영에 적용할 때, 즉 AI 추론에 사용할 때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파워는 전통적으로 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었죠. GPU나 또는 FPGA나 아무튼 다른 장치로 학습시킨 AI 모델을 그렇게 DB를 가진 그런 파워 서버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굉장히 편할 텐데, 그렇게 파워 서버 위에서 인퍼런스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ONNX, Open Neural Network Exchange 런타임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이를 통해서 파워10은 파워9에 비해서 5배 더 향상된 AI 추론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보안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모리상에 이미 올라간 데이터도 암호화를 통해서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베이스 수정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성능 저하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기 쉽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워10에서는 파워9 대비 4배 더 많은 암호화 엔진을 탑재했다고 앞서 언급드렸었죠. 그걸 이용해서 Transparent Memory Encryption을 구현했습니다. 즉 IT 운영자는 이제 추가적인 노력을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도 해커들로부터 메모리상의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 해서 이제 파워10 프로세서를 장착한 파워 에코 1080 서버의 특장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파워 에코 1080은 최대 240개 코어와 64TB 메모리까지 확장되며 OMI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서 소켓당 메모리 대역폭이 409GB/s에 달하는 막강한 하이엔드 서버입니다. 그리고 그 메인 메모리가 투명하게 암호화되고요. 파워 액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향후 메모리 인셉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서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기술로 무장된 파워 에코 1080의 스펙은 정말 화려한데요. 과연 실제 실력도 그 서류상의 스펙만큼 화려할까요? 예, 그 서류상의 스펙을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를 각종 공인 벤치마크에서 입증해 보였습니다. 먼저 스펙 인티저 벤치마크에서 최신 인텔 제온 플래티넘 칩을 장착한 슈퍼돔 플렉스 8개짜리 소켓 서버와 비교를 할 때 코어당 2.5배 더 높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애플리케이션 벤치마크 테스트인 2tier SAP SD 벤치마크에서도 8개 소켓을 장착한 파워 에코 1080은 그 분야, 즉 8개 소켓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2배수인 그 16개 소켓의 인텔 제온 플래티넘 칩을 장착한 다른 서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치보다도 더 높은 결과를 8개 소켓만을 이용하여 달성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파워10의 첫 번째 모델인 파워 에코 1080의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